글로벌 성혁명 영어 설명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LGBTIQ에 대한 해설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란 LGBTIQ는 글로벌 성혁명의 핵심 주체입니다. L은 레즈비언, G는 게이, B는 바이섹슈얼, T는 트랜스젠더, I는 인터섹스, Q는 퀴어입니다. LGBTI는 성소수자들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성소수자라는 단어는 약자의 개념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리를 법제화하여 전체를 지배하는 개념으로 성혁명의 핵심 목표입니다. L. 레즈비언. 레즈비언은 여성 간 성적 지향을 지칭하는 용어로 특히 레즈비언 부부의 입양권, 인공수정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레즈비언 운동은 전통적 가치관과 가족제도를 해체하는 성혁명의 일환입니다. 이는 동성결혼 합법화로 드러납니다. 또 다른 약한 개념으로 시빌 유니언, 시민결합법이 있습니다. G, 게이입니다. 게이는 남성 간 성적 지향을 지칭하는 용어로 게이 운동은 1970년대부터 활발해졌으며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 정체성으로 인정하고 차별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973년 미국 정신의학회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제외한 것이 게이 운동의 주요 이정표가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이후 게이 운동은 동성결혼 합법화, 입양권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주요 목표로 삼습니다. 게이 운동은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제도를 위협하고 있으며 시민결합법과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게이 남성의 잦은 성파트너 교체, 높은 성병 감염률 등은 게이 생활 양식의 위험성은 물론 전통적 성기범을 해체하고 가족제도를 무너뜨리는 성혁명의 핵심을 이룹니다. 바이섹슈얼, 바이섹슈얼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바이섹슈얼 LGBTI 운동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남성, 여성이라는 고정된 성 정체성을 거부하고 성 정체성의 유동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성은 바뀐다. 이게 유동성입니다. 이 역시 잦은 성 파트너 변경, 높은 성병 감염률 등 생활 양식의 위험성이 항상 상존합니다. 바이섹슈얼은 전통적인 성 기범과 가족 제도를 해체하는 글로벌 성혁명의 일환입니다. T.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 즉 남성과 여성이 아닌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젠더 의미죠. 따라서 트랜스젠더 역시 전통적인 남녀 이분법을 거부하고 성 정체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이를 위해 트랜스젠더는 성전환 수술, 호르몬 치료, 법적 성별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랜스젠더 아동의 성 정체성 혼란과 친족 문제가 많이 우려됩니다. 학교에서부터 가르치거든요. 성은 네가 정하는 거야 라고. 네 번째,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호르몬 치료, 성별 변경 요구가 법적, 정치적으로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유네스코에서 나온 국제 성교육 가이드가 바로 이거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 역시 기존의 가족 개념 해체와 기본 성윤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다음에 I, 인터섹스. 간성은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간성은 염색체, 생식기, 호르몬 등의 생물학적 특징이 전형적인 남성이나 여성과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성현명 저자는 독일 위원회가 간성인에게 제3의 성 지정을 권고한 것을 문제로 제기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남녀인법을 해체하고 성 정체성의 유동성을 인정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일환이라고 비판합니다. 결국 간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 요구 역시 가족과 성 기범의 해체로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퀴어입니다. 퀴어는 이성의 보통 퀴어 축제라는 말 쓰잖아요. 퀴어는 LGBT
LGBTI를 다 포함하는 용어도 됩니다. 퀴어는 이성애, 남성과 여성 간의 사랑이 아닌 모든 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퀴어는 원래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용어였지만 1980년대 이후 LGBTI 운동에서 자신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적극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퀴어는 고정된 성 정체성, 즉 남성과 여성의 성을 거부하고 유동적이고 다양한 성 정체성을 주장합니다. LGBTI 또는 퀴어라는 용어는 성소수자 운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라는 용어는 약자가 아니라 영어에서는 혼란함이 있어요. 약자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법을 통해 다수를 지배하는 것이 글로벌 성혁명의 목적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전통적인 남녀 이분법을 거부하고 성 정체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예요.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 정체성의 자유로운 선택을 주장하며 성 규범의 해체를 주장합니다. 기존의 도덕적인 성 규범, 남성 여성 규범 이걸 해체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젠더 이데올로기는 전통적인 가족과 성 규범을 해체하려는 성혁명의 핵심 이념입니다. 성은 탁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게 젠더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의 성혁명의 역사적 배경. 젠더 이데올로기 성혁명은 19세기부터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멜서스주의와 우생학 사상이 등장하면서 인구 통제와 성윤리 규범, 가족 개념 해체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도 전통적인 가족과 성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이론을 제공했습니다. 20세기 초반 마가렛 생어, 알프레드 킨제이, 존 모니 등이 성혁명, 이 부분은 며칠 전에 정리했습니다. 성과 성별의 완전한 자유의 선구자로 활동했습니다. 비렐름 나이도 마찬가지죠. 전개 과정입니다. 1960년, 70년대 학생운동, 페미니즘, 성혁명 등이 맞물리면서 기존의 성윤리 규범과 가족 개념의 해체가 가속되었습니다. 유엔은 1948년 세계 인권선언 이후 새로운 인권을 내세웁니다. 1989년부터 기존의 성윤리와 가족 개념을 완전히 탈피한 성혁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엔 인구기금, UNFPA, 유네스코, 국제계획부모회, IPPF 등 국제 NGO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록펠러, 빌 게이츠 대전 등 거대 재단도 재정적으로 젠더 이데올로기 성혁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략은 성주류화입니다. 국가의 모든 정책에 성평등, 다양성 관점을 반영하는 전략, 남성과 여성 양성평등의 개념을 없애고 LGBTI의 성평등 주류화, 모든 국가의 정책에 이거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대선 후보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낙태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겠다고 했고 LGBTI 이 사람들을 국가의 주요 기관에 아니면 공기업에 30% 이상을 취업시켜주겠다. 이 공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국제 흐름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제 교기 압력을 또 알고 있고 이 정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하죠. 이번에 미국 민주당에서 이거를 더 구체화 시키려고 했죠. 그 대선 후보가 그래서 트럼프한테 지게 된 결정적인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건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표가 많이 갈렸다고 평가를 합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다시 말하자면 남녀 이분법적 성 정체성 해체와 다양한 성 정체성을 인정합니다. 자, 포괄적 성교육. 결국은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거 이걸로 연결되는 건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행위 교육을 이제 하는 게 전략의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게 조기 성애화 작업이에요. 이 작업을 앞장서서 한 게 유네스코죠. 국제 성교육 가이드를 통해서 5살 아이들부터 이 전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주도 단체입니다. UN 인구 통제, 낙태를 권리와 인권화, LGBTI 권리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합니다. 유네스코, 그다음에 UNFPA, IPPA, 그다음에 국제 NGO들이 있습니다. 성혁명의 실행 주체들입니다. 그다음에 빌 게이츠 재단, 록펠러 재단 등 거대 재단들이 성혁명의 이 재정적 지원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글로벌 성혁명은 19세기부터 전진적으로 준비되어 왔으며 20세기 후반 UN, 유네스코, 국제 NGO, 거대 재단 등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걸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기범 해체와 다양성 존중이라는 명분 아래 세계적인 성문화 변혁, 완전한 자유의 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성윤리, 기범 해체와 성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인간을 짐승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심을 잃어버리는, 사실 우리가 윤리적 기준의 인간은요, 인간이 짐승과 구분되는 것은 수치심을 느낄 줄 아는 것, 이게 인간이 짐승과 구분되는 기준이거든요. 이 시대의 아이들은 정신적 산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자살률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묵주를 들어야 합니다. 묵주기도만큼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하느님을 배제하는 문화에서는 하느님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기도는 희망의 문턱을 넘게 합니다. 참된 인간성은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만나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인간성 회복과 윤리교법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고 가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희망은 삶에 생기를 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